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8%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9,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490억이죠.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680억 정도 매도하면서 양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고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코스피는 특히 2400 초반까지 하락을 좀 했는데요. 2500선을 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시작했고 지금 61선 근처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이 조금 길게 나왔는데요. 61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이 일봉선이 받쳐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 이후에 또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또 그런 시장을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은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점을 찍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조금 이제 시원하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안정화된 모습이 좀 더 속 시원한 모습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5,700억 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9,700억 매도하면서 그동안 이제 코스피에서 계속 매수를 하던 그런 패턴에서 조금 매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도세가 다음날 그죠? 내일 금요일부터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다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우 이제 809포인트 지켜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승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는 확실히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800포인트 이상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보다는 지금 코스피가 좀 더 수급이 괜찮아 보이지만 확실히 지수 상승세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 위주로의 그런 수급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지수에 대한 단기 하락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방향으로 좀 향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수는 이 정도로 보고 환율 같은 경우는 1,320원이죠. 그래서 환율이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쌍봉 형태의 그런 고점 상태까지 상승을 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달고 환율이 계속 눌러지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없이 다시 한번 무난하게 눌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FOMC에 대한 이 우려와 그 다음에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 그런 시장에 대한 상황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환율은 좀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수 전체에 대한 흐름을 보았을 때는 저점을 딛고 좀 반등하는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미국 증시는 조금 플러스로 0.2% 정도 상승해서 진행 중이고 유럽 증시는 한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지금 변화가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유럽 증시든지 미국 증시든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유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을 보았을 때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96%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환율과 유사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환율은 떨어지고 국채금리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증시는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증시도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10원 상승해서 5.9% 상승했고요. 18,14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해 주었고요. 아까 제가 공지를 해 드린 것처럼 17,400원을 좀 뚫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그런 구간을 뚫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시간의 거래는 18,050원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100원 정도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간의 거래도 조금 이제 관심이 있게 3만 주 10분 동안 3만 주 거래될 만큼 거래량이 조금 증가를 했고요. 평소 대비 증가를 했고 일별 거래량도 지금 2,540만 주죠. 어제 대비해서 거의 3배 정도 증가할 만큼 상당히 이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특수한 이 거래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수한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 대비해서 그리고 최근 대비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동안 뚫지 못했던 그 구간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형 수렴 패턴 이후에 전형적인 수렴 패턴 이후에 사실상 이제 여기서 좀 출발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출발해야 되는 구간에서 조금 더 하락을 시키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7,400원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제 강하게 양봉을 띄우면서 뚫고 나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했을 때 강조했던 그 거래량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10월 31일, 1월 1일자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터지면서 그 이상으로 고점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양봉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전에 블록딜 이후에 그리고 코스피의 하락 이후에 등장했던 그런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드디어 이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저항을 맞아오던 그 지점을 뚫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이 구간을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의 그런 매집이죠. 이런 횡보 구간에서의 매집이 다시 한번 이 상승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매수세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내일부터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현재 터져준 이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을 뚫어주었다는 그런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내일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 하단 라인을 그죠? 저항 라인을 뚫었던 그 지점을 다시 한번 뚫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계속 치고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은 기관 투자자가 이제 수급으로 보았을 때 213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4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계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 특히 보험 투자자 20만 주, 투신 투자자가 28만 주,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가 166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강한 매수세를 보였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어제도 92만 주를 매수하면서 상당히 강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일, 13일 거래일 정도를 연속으로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거의 합쳐가지고 한 3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주라고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동안 평균 가격으로 했을 때는 16,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16,000원, 17,000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의 이제 500억이죠. 5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3월 거의 중순까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수백억 정도의 연기금 투자자의 매수세가 붙어 주었고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상당히 이제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그 이후 내일부터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한번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만의 상승이 있었다면 조금 이제 다르게 볼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의 이런 상승세는 전반적인 이제 이 원전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전기술, 한전 KPS가 많이 올랐지만 오늘 이제 일진파워가 8.5% 정도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G2파워, 뭐 BHI도 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2%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고요. 지금 오랫동안 이어오던 그런 횡보를 깨고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파워, 그 다음에 한전기술도 오늘 14%까지 올라갔다가 좀 이제 하락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박스권을 뚫고 이제 나가는 그런 상당히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지금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전 KPS도 마찬가지 지금 수개월 동안 거의 반년 동안 뚫지 못했던 그런 구간을 뚫어주면서 나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G2파워 또한 지금 이제 올라가 주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그런 원전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제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런 박스권을 시원하게 뚫고 나가 주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2만원대까지는 쉽게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오늘도 감소를 했고요. 919만 주입니다. 그래서 거의 900만 주 가까이 감소를 했고요. 지금 이제 1550만 주에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919만 주까지 상당히 이제 많이 감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그런 주요 매수 세력들이 매수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3월 8일 어제부터 해서 지금 공매도 거래량이 좀 늘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전체적인 거래량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일 공매도 거래량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이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늘어날지는 또 내일부터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공매도 거래가 늘긴 했어도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인 거래량이 늘었고 원전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이제 옵션 만기일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줄어드는지 한번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오늘 큰 변화 없었습니다. 체결 60만 주, 상환도 67만 주 정도 진행되어서 잔고가 이제 2818만 주 정도 계속 유지가 되었고요. 전체적인 흐름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상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추정이 이제 43만 주 매수였는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15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조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한 보유율이죠. 네. 전체적인 보유율은 12.82% 정도로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네. 여전히 이제 12.8%, 그죠? 12%대 후반대를 유지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전체적으로는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후 흐름을 좀 더 보도록 하고요. 네.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이제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크게 많은 소식은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전에 야심차게 준비하던 액화 수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수소 관련해서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수소 관련 그런 유통, 저장, 그리고 수소 생산,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한 그런 전기 생산에 대한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지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관련 종목들을 지금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좀 리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진행하던 그런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지금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또 수소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액화수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기사고요. 지금 이제 두산, 효성, SK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수소 액화 플랜트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중 이제 창원시의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23년도 상반기에 일별로 이제 5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소 액화 플랜트가 완공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23년도 하반기에는 23년도 10월, 23년도 12월에는 SK와 효성에서 수소 액화 플랜트를 통해서 그런 수소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리고 두산 그룹이 수소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액화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블루 수소죠. 그래서 그린 수소 대비해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해결을 해 나갈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수소가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수소 경제에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다. 이미 이제 투자를 했고 이미 이제 수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이 기사를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테마 위주로 어제도 그렇고요. 원전 테마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결국에는 해상 풍력도 껴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소도 껴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도 껴있고 여러 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 사업이 있고요. 2025년부터 사업이 급성장을 한다, 매출이 급성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기업의 자신감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믿고 투자를 했고 오늘과 같은 그런 상승, 사실 18,000원 정도는 아직까지 우리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연기금 투자자가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DL, 그죠? 대림이죠. 대림과 이제 두산이 투자했던 X에너지가 미국의 메릴랜드에 소형 원전이죠. SMR 컨트롤 타워를 또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 이후에 X에너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 X에너지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의 차세대 원전인 SMR에 대한 시장이 계속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올해 수주도 예상될 예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원전 시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SMR 시장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SMR 시장이 2030년까지 630조까지 증가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뉴스케일 파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025년 이후부터는 매년 1조 이상의 그런 수익을 매출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에 관심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수소, 그 다음에 가스터빈, 해상 풍력,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려왔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런 소식에도 사실 무덤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두어지는 그런 박스권에서 답답한 느낌을 보셨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원하는 시기에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네, 이미 들려왔던 그런 소식 이외에는 그런 특별한 소식은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옵션 만기라는 것을 핑계를 대고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매수할 만한 그런 세력들은 오늘 비이상적인 그런 166만 주 이런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올라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투자할 만한 그런 세력들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런 기업에 대한 비전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도 한번 증명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좀 저는 계속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동안 좀 힘들었던 만큼 좀 속 시원하게 좀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추후에 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이외에도 또 다른 이제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